네, 왜 이분이 호통 판사가 됐는지 저희가 차근차근 따져드리겠습니다. 왜 호통 판사가 되셨을까요? 판결문 쓰기 싫어서 소년 재판부에 지원하다. 요거에 무슨 얘기인가요? 예, 좀 설명하자면 긴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가난 집안에서 그 7형제 장남으로 이제 살았고요. 형제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셨군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특별하게 또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나면 판사직을 벗고 변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10년 2월에 창원지방법원에 인사발령이 나고 제가 예측하지 못한 네. 거기 갔는데 그동안 형사재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민사재판을 하고 싶었는데 또 형사재판을 하라고 해서 그 중에 판결문 안 쓰는 소년재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선택하게 된 이게 겁니다. 판결문이 쓰는 분량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판결문은 어려운 사건들은 뭐 수백 페이지도 있고요. 짧은 거는 몇 페이지 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판결문은 밑에 계장님들이나 실무관들이 다 써주지 않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판사님들 직접 밤새서 500페이지짜리 판결문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판결문 쓰는 고통이 사실 남다르거든요. 아니 판사님 아무리 그래도 판결문이 쓰기 싫어서 소년 재판부에 갔다고 고백하시면은 너무 이거 천기누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 일을 의도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가셨다 해도 이 법정에선 아이들 보면서 뭔가 마음이 좀 달라지셔서 이런 인생이 되신 거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형제들도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고요. 또 제 주위에 가난을 겪는 친구들이 있고 특히 그 친구란 영화의 감독이 곽경택 감독이 중고등학교 친구는 아니지만 제가 사회 나서 친구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유호성 씨가 역할을 했던 실존 인물이 제 중학교 동창생이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 외에 또 한 친구가 지금 부산에 유명한 7층파 저 폭우로서 무징역형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주위에 어렵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성천을 보니까 제가 남다르더라고요. 제 남 얘기 입장에서는. 같지 않으셨던 거죠. 그거 그 판결문 있잖아요. 청소년들 할 때는 판결문이 왜 없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없는 게 네가 아니라 짧다고. 아주 내용이. 짧아요. 그 결정문에 주문만 나갑니다. 1호 처분, 2호 처분, 뭐 10호 처분 이런 식으로 이유를 짧게 쓰기 때문에 결정 내용만 나가면 비교죠.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호통 판사가 된 이유. 소년 재판은 3분 컵라면 재판이더라. 이게 무슨 그래요?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또 저희 판사님들 수고하는 판사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2010년 2월에 창원에 가서 이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당시가 소년 사건이 가장 많을 때였거든요. 허허. 전국에 12만 건 정도가 허. 되었고 한 주에 한 번 재판합니다. 재판하는데 하루 6시간 재판하는데 평균 100여 명의 아이들이 아이고. 법정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 보니까 3분이더라고요. 6시간 동안 100명을 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200명 가까이 재판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어진 날은 하루니까 네, 어쨌든 이 사건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면 아이들은 법정에 와서 아무런 경각심도 가지지 못하고 법정이 너무 쉽다 할 수가 있어요. 쭉 기다리다가 한 네. 2, 3분 서 있고 얘기 듣고 나가고. 그렇죠. 허허. 그래서 제가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호통을 치게 된 거고, 또 특별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뒤에 나타난 경우라든지 또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녀의 그 선처만 생각하는 분들, 이런 가해자 부모님들 때문에 이제 호통을 치게 된 겁니다. 아유, 얼마나 그러면- 안타깝고 답답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진심으로 혼을 내주는 부모조차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실 그날 호통 심하게 친 친구 있었는데요.
나가면서 저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판사님, 제가 그동안 누구로부터 듣지 못한 호통, 아버지로부터 호통받는 기분이었다. 네,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충고, 따끔한 충고조차 그리웠던 아이들. 네,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호통이었다. 네, 그 예.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호통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저도 지금 뭉클해지는데요. 울컥하네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보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떤 모습이실지. 저희가 천 판사님께서 그 재판하시는 장면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머니, 왜 아이들 여기 계속 오게 합니까? 예? 그 사건을 뻔히 알면서 왜 오게 합니까? 아니 그 지금 어느 집에서 이런 잔인한 범행이 저지를 졌는데 아직도 아이들 모이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입니까? 예? 이 집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거기 아이들 모이게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음란물을. 그럼 지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어? 말만 반성이지. 어? 피해당한 여자애한테 조그만 그것도 없잖아요. 세상 예의도 없잖아. 네. 어우. 아버지가 네, 저 사건은 네. 저 지금 지적당하는 어머니의 집에서 예. 한 여학생이 그 가해자 몇 명, 4명인가 지금 기억납니다만은 성폭행 당한 곳이에요. 네. 아이고. 그런 끔찍한 비행이 저질러졌으면 아이들을 이제 떼놓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다시 그 집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교육의 의지가 계신지 궁금해서 저렇게 사실 호통친 이제 겁니다. 부모에게 하는 호통이실 수도 예, 있고 예. 부모든 아이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짧은 3, 4분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방법이 다하다 보니. 호통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신 네. 것 같은데 멋있어요 판사님 아까 네. 그 법복 입고 막 야단치는데 어우 멋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뭐 멋있고 네. 안 멋있고의 문제가 네,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순간이잖아요. 예, 지금 한국 사회가 저 출산으로 네, 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예. 이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만들어내야지만이 내 사랑한 아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그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에게도 듣지 못한 호통을 판사님께 네. 들어서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 같았다던 그 말이 예. 저는 예. 계속 가슴에 그러니까. 남아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저 소리는 강했을지 모르지만 가슴에 얼마나 살포시 와서 닿았겠어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천 판사님께서는 아이들을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부모,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 네. 우리 사회, 우리 모두를 향한 사실 따끔한 질책이 아닐까 저희가 혼나는 싶어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별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통 판사님의 또 다른 별명. 천시포라는 네. 별명이 생긴 내 사연. 중간 이름 종자를 빼고 십자를 넣어서 예. 아 그러네요. 천종훈이니까 천시포. 이게 처분과 관련된 맞습니다. 별명이신 거죠. 소년보호 처분은 그 일반 형법과 달리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호가 가장 무거운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해서요. 지금 현재 10호 처분 다음에 처분이 9호 처분이거든요. 9호 처분은 6개월입니다. 예. 근데 10호 처분은 2년인데 중간에 1년짜리가 없어가지고 6호 처분을 잘못했다가는 다시 재비행해가지고 10호 처분을 받는 어중간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경우 6개월로는 교화되기에 좀 그렇죠. 짧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소년원에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반성하고 와서 좀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10호 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법원 내부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혹한 처분처럼 들리긴 하지만 네. 이 아이는 오히려 세상에 내놓는 것보다 소년원에 2년 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네.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는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로 장기간 노출된 아이들 어. 6개월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되거든요. 예, 적어도 2년 정도 하면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자기들 생각보다는 과한 처분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천시포라고 소위 이름을 뭐 붙인 겁니다. 아유 그래도 너무 엄하신 거 아니야 심하신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네.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게 비행을 저질렀던 청소년이 이렇게 출소를 하고 나면 그 주변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시 다가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정신을 이제 하려고 그래도 또 다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예,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는데 얘가 비행을 계속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비행 때 이제 구호 처분해가 6개월 보냈습니다. 10호보다 작은 거. 예. 그래 또 왔는 거예요. 어. 그때 또 이제 임신까지 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걔는 벌써 이제 19세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 6월 형사처분을 내렸고요. 거기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해서 여러분 영화 하모니 네네네. 거기 나오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그 아이가 출산을 해서 아들을 출산해서 거기서 1년 6개월간 거기서 양육하고요. 그 이제 출소해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 애 데리고. 뭐라든가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없었는데 거기서 여성 수용자들로부터 아이들 양육하는 법이라든지 또 대신 아이들 길러주시고 바깥에 있었으면 아이들 버리고 마음대로 놀았을 건데 거기서 아이하고 1년 6개월 동안 양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데 제가 너무 짠해가지고. 이 영화 하모니가 실제로도 일어난 일이고요. 네. 아유, 요즘 애들 범죄가 점점 살벌해지고 예. 애들답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8년간 소녀재판을 하면서 네. 느낀 것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범죄들이 통계적으로는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닌데요. SNS나 우리 시청각 기기의 발달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뭔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통계치로 보면 크게 변한 게 없고요.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 환경이 아이들을 네. 돌볼 수 없는 체제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정 해체로 인해 가지고요. 가족 구성 순위에서 2인 가족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위가 1인 가구인데요. 이제 한 30년 지나면 1인 가구가 1위가 됩니다.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가족 해체는 심해지기 때문에 옛날에 대가족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이 못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가 해주셨는데 요즘은 가족 해체가 돼버리면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인성교육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대안가정을 시작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조금은 인위적이지만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자 하셨던 것 네. 같네요. 한 사람의 부모 역할을 해줄 어른만 있어도 그 아이는 그렇습니다. 달라질 네. 수 있다는 네.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시는데요.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소년원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숫자적으로 네, 현저하게 숫자적으로 부족한 지금 거.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소년원에 가서 제대로 교정을 받고 나오기를 바라는데 전국적으로 소년원 수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연인원이 5천 명 정도거든요. 그럼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소년 범죄가 줄어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더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지금 각 도 광역시별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리고 52개 있습니다. 우리는 10개가 있어서요. 소년원이 조금 부족한 입장이고 제 견해로서는 한 20개 내지 25개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아니, 않을까. 그럼 예산을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합니다.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지을 수 없는 네, 상황인가요? 예. 제가 국회의원 한 분을 설득을 해서 소년원 시설을 하나 지으려고 70억 가까이를 예산 배정 받았는데요. 네. 예. 그 마을 주민들이 그 혐오 시설이라고 님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그 시설이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우리 동네는 이런 거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 시설이 짓지 못하고 다른데 예산이 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사실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소년 범죄자들을 교화를 네.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이 엄벌을 원하신다면 소년원을 좀 많이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년원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이 이 핵가족이고 자기 방에서 1인 1실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단칸방에서 우리 7형제가 살았지만 보통 혼자서 이렇게 자기 방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근데 소년원에 와 보니까 5명 내지 10명씩 함께 자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불면증 걸린 아이들도 아이고.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도라면 지금 현재 수준도 부족한데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대안으로 위탁 가정, 대안 가정이 예, 예. 필요하다는 그래서 얘기도 되는. 소년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 아이들은 어쨌든 바깥에서 우리가 보살피지 않으면 재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지금은 소년재판부에 안 계세요. 이제 소년재판부를 떠나셔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대안 가정의 그 분들은 그야말로 부모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뭐 학원 뭐 직업 교육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특별히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이 아이들이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극기 산행도 하고요. 산행. 예, 산행도 하고 그다음에 1대1 예, 도보 여행도 시킵니다.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을 제주도 올레길 8박 9일 도보 여행도 시키고 그다음에 축구단 축구단을 만들어서 축구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왕이면 멘토 어른이 한번 갈 때 한 서너 명 따라 붙이시지 1대1로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네, 이제 보통 도보 멘토 여행 보면 아이들 한 10명 그 멘토 서너 분 이렇게 네, 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행을 하고 나면 또 그 아이들이 또 순서가 지어집니다. 아 그럼 1등에서 꼴찌까지 생기면요. 꼴찌는 또 야단 맞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무조건 한 명 가서 온전히 아이를 아이고. 집중해서 그 얘기 들어주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하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아이는 정신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아이였는데 8박 9일 도보 여행 마치고 나서 약 다 끊고 정상적으로 회복한 아이도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 처음엔 자기 얘기 잘 안 할 것 같은데 8박 9일 정도 가다 보면 네, 한 2, 3일 정도 되면 친해지고요. 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얘기가 전달되고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그분하고 멘토 멘티 관계가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담도 하고 도움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두 정말 분이 좋은 부모님 역할을 프로그램이네요. 하시는 거군요. 네, 네.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인성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예, 제 큰 아이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네. 예, 해병대 가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옆에 생활실에서 한 병사가 왔는데 야 천일병 너 아버지 천정호가 그렇게 얼마나 좀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한테 10호 처분 받은 아이였더라고요. 문신까지 해가지고 어우 갑자기 네. 근데 같은 병사실에 이제 일을 예, 있게 된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10호 처분 받고 그 바로 잡아준 바로 거죠. 마음을 바로 잡고 교화가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한테 그걸 해코지는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위에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아유,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아니 어느 해인가 그 국정감사에서 우리 판사님께서 퇴직할 때까지 소년재판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거 기억나는데. 네, 네.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소년재판 와서 보니까 이 고쳐야 제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당 통해서 이렇게 제가 지명도가 높아지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후 개선을 하고 나면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소년재판을 계속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 이 뭐 비행 청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지만 그 아이도 우리의 아이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호통 판사님이라고 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사랑 판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긴 시간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말씀 네. 하시죠. 네. 인간의 숲은요 자연의 숲과 달리 간벌이 안 됩니다. 자연 숲은 큰 거목을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 나무를 경쟁이 있어진 나무를 잘라낼 수 있지만 인간의 숲은 간벌이 안 되고 어쨌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미운 그 틀이 박혔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우리 아이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 주위에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태어난 아이들 잘 키우고 잘 돌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판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위탁 부모님들도 1:1 멘토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이 나라가 점점 더 아름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또 희망과 용기도 많이 아이고,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호통 판사로 유명하신 천정호 판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